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다 맞아요. 5번은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밀도가 떨어지고 있죠. 온도와 압력과 밀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4번, 요게 헷갈리죠. 설명 하나 할게요. 자, 파장이 변하는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때요? 파장은 줄어들고 있어요. 진동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 빛 또한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아주 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눈에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이 보이는 부분의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선. 빛은 가시광선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파장이 긴 쪽일수록 무슨 색깔을 띈다? 빨간색. 파장이 짧을수록 보라색을 띈다, 청색 계열을 띈다고 얘기했었죠. 요 바깥에 있는 선은 뭐냐면은 요 바깥에 있는 선은 적색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얘보다 파장이 긴 거는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것보다 더 긴 파장은 라디오파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광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애는, 진동수가 큰 애는 자색의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자외선 바깥보다 더 진동수가 큰 애는 X선이라고 부르고, 더 심한 애는 감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파장이 긴 애들은 라디오파라고 부르고, 파장이 짧은 애들은 감마선이라고 불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 까만색 철이나 아니면 색깔 없는 쇠를 아주 불에 오랫동안 달궈 보세요.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지? 빨간색을 띠는 걸 알 수 있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란색, 주황색 선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빛을 방출을 안 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뜨겁게 하니까 빨간색 빛을 띠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철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빛을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뜨겁게 해야지만 빨간색이 빛이 보이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 사실은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철은 사실은, 철이나 아니면 모든 물체는 사실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까만색 물체도 빛을 뿜어내요. 뿜어내는데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와야 되겠지.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흑체에다가 뭘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을 가하면은 드디어 빨간색 선이 보이고 노란색 선이 보여요. 그 전에는 차가운 흑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가 보여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더 열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가시광선을 넘어서서 이 흑체에서 X선이랑 감마선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만 알면 돼요.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야?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물체, 뜨거운 흑체, 까만색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거운 물체.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무슨 물체일까? 차가운 물체. 차가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책상 같은 경우가 뜨거워지면은 이쪽 계열의 빛이 나오는 거고, 책상이 차가워지면은 이쪽 계열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서 빛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빛이 뿜어져 나오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주 초기에 방출된 빛의 파장, 초기에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는 몇 켈빈이었어요? 3000 켈빈이었어. 그런데 현재 보이는 빛의 파장은 몇 켈빈이야? 3 켈빈 정도로 보이고 있대. 이 말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따라서 파장이 3000 켈빈이었다가 3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빛의 파장도 어떻게 되는 거야? 파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파장도 길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우주 초기에 방출된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 그림은 빅뱅 직후 일어난 헬륨핵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자, 수소 원자 핵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헬륨 원자핵은 뭐로 생겼을까? 밑에 나와 있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1번. 헬륨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와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중성자가 아니고 양성자의 개수와 관련돼 있어요.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가 1개면은 수소, 양성자의 개수가 2개면은 헬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성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A를 봅시다. A를 보는데 양성자가 하나야. 그럼 뭐야? 수소야.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죠. 얘는 수소긴 한데, 수소 원자이긴 한데 중성자가 하나 더 붙었어. 이걸 헬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선생님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거워졌다고 그래서 앞에 중자를 붙여요.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B는 뭐라고 부를까? B는 하나 더 붙었지. 더블,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 더 붙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중성자가 2개 붙었는데 삼중수소인 거 맞아요? 이중수소 원자핵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얘가 중수소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붙었으니까, 중에서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중이거든. 사실은 이중인데 중수소라고도 불러요. 중수소인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었으니까 삼중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얘를 왜 삼중수소 원자핵이라고 부를까? 왜 수소라고 부를까? 양성자가 하나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뭐라고 부를까? 참고적으로 얘는 양성자 또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잘 구분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면은 이거죠.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아니죠.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4가 아니고 3이 아니고 4가 맞습니다. 자, 대부분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은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3분의 1때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졌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빅뱅 후 어느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나타냈어요. 얘는 지금 전자가 헬륨 원자에게 달라붙지 않았어요. 대충 언제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얘는 지금 전자가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에게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됐죠. 언제야? 빅뱅 후 38만 년 후예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이다. 맞죠? 3분에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를 나타내고 있죠. 니은.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형성이 됐다. 맞아요. 디귿. 이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전부 다 어느 때야? 38만 년이 지났을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그림은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이에요. 계산해서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몇 대 몇이 나와요? 12대 1이 나오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3대 1이 나와요. 자, 기억.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일어났다. 맞습니다. 니은 질량비가 3대 1 맞죠? 이 시기에 빛과 물질의 분리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물질의 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기본 물질, 기본 입자가 생성된 쿼크가 생성됐을 때, 쿼크와 전자가 생성이 됐을 때 최초로 물질이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A의 시기가 돼 있. A는 뭐지? A는 쿼크와 뭐가 생성이 됐지? A는 바로 나와야지. 전자죠. 자, 기억 맞죠? 니은 다시기. 맞죠?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으니까 다시기 3분 이후. 자, 가나다로 가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틀리죠? 스펙트럼에 나타난 붉은색 빛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다가 아니고 길다죠. 짧은이 아니고 긴. 이거 알려면은 1번에 선생님이 그렸던 거 한 번만 더 보세요. 스펙트럼 중간에 나타나는 검은색 선이 생기는 이유.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특정 파장의 빛을 물체가 흡수했기 때문이죠. 자, 4번.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은 중간중간 이거 아니에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은 연속 스펙트럼. 5번 차가운 기체를 통과시킨 다음에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 연속 빛을 차가운 기체를 통과시킨 후 관찰하면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알려면은 교과서 23페이지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7번입니다.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스펙트럼의 개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 개수랑 번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타나는 선의 굵기는 모두 같다? 아니죠. 굵기 다 달라요. 원소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개수는 같다? 아니에요. 스펙트럼은 각 원소마다 개수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나타나는 위치도 달라요. 모두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면은 교과서 25쪽에 원소별로 스펙트럼이 잘 나와 있어요. 그 그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색 선과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밝은 선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교과서 24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5번. 그림은 수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칼라로 나타나 있지만은 여러분들 거는 흑백으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문제 안 나타날 거예요. 시험지는 흑백이라서.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색이라고 했어요. 적색이란 소리는 파장이 어때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다는 말은 진동수가 짧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적색 편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청색 편이가 되겠죠. 자, 선이 그려져 있어요. 기억, 방출 스펙트럼이다. 맞아요. 똑같은 말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얘기해요. A와 B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파이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들은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 다 보이죠? 가시광선이에요. 전부 다 가시광선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전자기파가 뭔가요? 똑같은 말로 빛이라고 하셔도 돼요. A와 B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디귿, 파장은 A가 B보다 더 길다. 아니죠. A가 B보다 짧다가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어요.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쪽이 빨간색이네. 이쪽으로 갈수록 적색. 파장이 어때요? 길어요. 파의 길이. 진동수는 짧아요. 자,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파장이 같다. 위치가 다르죠. 파장이 달라요. 원소가 다르면 스펙트럼 선의 개수가 다르다. 맞죠? 모두 다 달라요. 스펙트럼을 이용하여서 원소를 판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배우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스펙트럼의 원소의 지문이라고 부르는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에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왜 지문이라고 부를까? 각각 다르다고 한 게 뭘까? 얘기했었죠.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뭐도 다르지? 굵기도 다르다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11번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 AB의 흡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나타낸 거예요. 얘는 정지했고 얘는 움직일 거예요. 자, 선생님 이것도 색깔로 나타나 있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요게 나와 있죠. 단위 나노미터. 뭐와 관련된 걸까? 길이. 파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뭘까? 파의 길이. 뭐지? 뭘 나타내는 거야? 파장을 나타낸 거예요. 자, 나노미터 나왔다는 소리는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400, 500, 600, 700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적색인 거죠. 흑백으로 나타나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선을 보세요. 요 흡수선을 보면은 A에서는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으로, 적색 쪽으로 조금 갔었고, 은하 B 같은 경우에는 적색 쪽으로 많이 갔었다. 이 말은 뭘까? 얘는 적색 편의량이 작고 얘는 적색 편의량이 크죠. 이 말은 후퇴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가 얘는 조금 느리고 얘는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둘 다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속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둘 중에서 멀리 있는 애는 누구야? 얘가 더 멀리 있는 애죠. B가 더 멀리 있는 애죠. 선생님이 1등급 문제, 2등급 문제 얘기하면서 이 문제 얘기했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 보자. A, B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아요.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거리는 B가 더 멀죠. 맞아요. 왜? 적색 편의량이 많으니까. 정답은 5번. 12번 문제입니다. 수소, 헬륨, 수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고 나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태양은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무슨 원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자, 요 위치는 누가 있어? 수소가 있어. 요 위치는 누가 있어? 수소가 있어. 요 위치엔 누가 있어? 수소가 있어. 선생님, 요 위치에는요? 몰라. 아무것도 없어. 요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어. 요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네. 요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네. 요 위치엔 누가 있을까? 수소가 있어. 그러니까 수소랑은 다 겹쳐. 태양은 그러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안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물체랑 태양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 가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 보이죠? 나에서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얘네들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또는 선 스펙트럼인데 얘는 지금 뭐야?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하튼 검은색 선이 생기든 색깔 선이 생기든지 간에 같은 위치여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수소 기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맞죠? 그 외의 기체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확실한 거는 수소 기체는 확실하게 들어있다. 태양은 수소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13번입니다. 수소 방정관에서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과 얘는 수소 그리고 외부나의 수소 선 스펙트럼을 비교한 거예요. 둘 다 수소예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이 말은 뭐야? 외부나가 이동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청색 편의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뭐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칸, 중간 칸, 좁은 칸, 중간 칸, 약간 좁은 칸. 요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가 어떻게 된다? 칸의 넓이는 요거랑 똑같지? 여기 칸 넓이는 여기랑 똑같아. 여기 칸의 넓이는 여기랑 똑같아. 여기 칸의 넓이는 여기 칸이랑 똑같아. 여기 칸의 넓이는 여기랑 똑같아. 이 말은 뭐야? 편의가 오른쪽으로 일어나고 있지.
근데 파장이 어떻다고 그랬어? 파장이 긴 쪽으로 지금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장이 길다라는 말은 진동수가 작다. 무슨 색깔? 적색. 따라서 외부 은하는 지금 무슨 편의가 일어나는 중이야?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따라서 기억,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수소 스펙트럼 선들은 모두 파장이 길어져서 관측됐다. 맞죠? 모두 다 파장이 길어지는 이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청색이 아니고 적색 편의가 일어났죠. 외부 은하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 거예요. 정답은 4번. 14번.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외부 은하가 접근할 때에는 흡수선이 나타나고 멀어질 때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접근할 때에는 청색 편의,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죠.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한 적 없어요. 니은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을 때 특정한 빛의 파장만 길어진다? 아니에요. 특정한 파장의 빛이 아니고 모든 파장의 빛이 길어져서 관측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13번에서도 얘기했어요. 디귿, 적색 편의가 작게 나타나는 은하보다 크게 나타나는 은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고 더 멀리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지. 정답은 3번. 15번입니다. 허블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블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지? 만원경을 통해서 모든 별들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더라. 이 말은 모든 별들은 멀어지고 있더라. 또 그리고 뭐라고 했었지? 모든 별들 중에서 멀리 있는 별들은 적색 편의량이 크게 나타나더라. 이거를 허블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굳이 그래프로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종종 나와요. 자, 은하의 거리. 이건 뭐야?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은하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X축부터 읽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점점 뭐하고 있다는 거야?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허블이 발견했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가까운 은하는 후퇴 속도가 작아요.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요. 이걸 관측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서 선으로 이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래.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해? 허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허블의 법칙은 요걸 얘기하면 됩니다. 은하들 사이는 멀어지고 있다. 맞아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량이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풍선 얘기했었지? 우주는 풍선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풍선에서 중심이 어디 있어? 다 그냥 겉표면일 뿐이에요. 중심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중심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16번 문제. 그림은 허블의 법칙을 나타낸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네.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고 했었지. 은하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대 후퇴 속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X축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빨라지더라. 멀어질수록 빨라지더라. 요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허블은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 A는 어떤 은하예요? 가까이 있는 은하예요. C는 어떤 은하예요? 멀리 있는 은하예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어때? A는 후퇴 속도가 작아요. C는 후퇴 속도가 어때? 빨라요. B는 그 사이에 있고.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B, C 중에서 C가 가장 크게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 맞죠? B에서 관측하면은 A는 청색 편의, C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 되게 조심하세요.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B에서 관측해도 A가 적색 편의, C도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 우주가 팽창함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17번입니다. 은하 B에서 관측한 A, C, D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관측했더니 얘는 뒤로. 누가 제일 멀리 있지? D가 제일 멀리 있죠. 따라서 D의 속도가 가장 빨리 후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적색 편의가 가장 크겠다? D의 적색 편의가 가장 큰 거죠. A와 C는 멀어지는 속도가 같으니까 적색 편의량이 같겠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1초에 5,000km가 멀어진다는 소리예요. 지구상에서는 이런 속도 내는 물체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주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A에서 관측하면 B, C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문제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D가 보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는 적색 편의 모두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C에서 관측해보자. C에서 관측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 5,000 만이니까 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5,000. B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5,000. C에서 봤을 때 A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10,000. 그렇죠? 5,000, 5,000이니까 얘 기준으로는 10,00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C에서 관측하면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빨리 멀어지는 거야? A가 제일 빨리 멀어지는 거죠. 이해는 맞아요? D에서 관측하면 C는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 아니라고 했어요. D에서 관측하면 C는 얼마의 속도로? 5,000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C에서 관측하든 D에서 관측하든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은하의 개수는 어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아요. 대신에 뭐가 달라지는 거지? 밀도가 달라지는 거지. 밀도가 줄어들었어요. 팽창하니까 개수는 같으니까 밀도는 줄어들었어요. 무슨 우주론이에요? 한 점에서 모든 밀도가 지금의 우주와 과거의 우주가 밀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터졌더라. 이거 뭐를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빅뱅 우주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커지는데 은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해. 그건 또 다른 우주론이에요. 지금은 사장된 이론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의 밀도는 가와 나에서가 같다. 다르죠? 누가 봐도 다르죠?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 A, B, C 후퇴 속도 A에서 관측했다면 B가 빨리 멀어질까? C가 빨리 멀어질까? 당연히 C가 더 크겠죠. 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빨리 멀어지더라. 즉 적색 편의가 크게 일어난다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우주의 크기가 커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길어진다고 그랬어. 과거에는 3000 켈빈으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는데 현재는 몇 켈빈으로 보인다? 3 켈빈. 온도가 떨어지고 파장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현재는 과거에는 가시광선으로 보였더라도 지금은 뭐로 보일까? 굉장히 파장이 긴 라디오파 정도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1번에서 얘기했어요. 파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길다. 틀렸어요. 나가 더 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안. 가보다네. 미안. 가보다 나에서 길다니까 실수했어요. 선생님 미안. 나에서 길다. 맞죠? 나에서 긴 거 맞아요. 선생님이 글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나에서 길다. 맞아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뛰어넘으세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그림 가는 정지 상태의 은하와 멀어지는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위치를 나타내요. 가번이 그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정지하고 있어요. 얘는 후퇴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더라? 흡수선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달라졌네. 어느 쪽으로 가까워졌어? 적색 쪽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하더라. 가는 뭘 나타낸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나는 뭘 나타낸 거야? 다시 봤지? 허블이 나타낸 허블의 법칙을 나타낸 거예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더라 라는 거를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 가에서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원래 파장보다 길어져서 관측된다. 이걸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니은 나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편의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맞아요. 대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은하들이 우주에 없겠니?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23번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작게 나타난다. 크게죠. 대부분의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맞아요. 디귿,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다. 요거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허블 상수가 맞아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예요. 허블 법칙인데 요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요 기울기는 허블 상수예요. 허블이 만드는 허블 법칙이니까 요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h 크게 이렇게 써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그림은 WMAP 위성이 2003년도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나타낸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파망 환경을 통해서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성을 여러 개를 띄웠어요. 가장 근래 WMAP 위성이 2003년도에도 띄워가지고
공기의 저항 없이, 공기의 굴절 없이 모든 곳에서 오는 빛들, 우주 모든 곳에서 오는 빛들을 관측했더니 얼마 정도 나오더래? 2.7 켈빈 정도로 나왔더래. 그러면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틀린 걸까? 아니야, 맞았어. 3 켈빈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대신에 2.7 켈빈은 무슨 의미일까? 왜 0.3 정도가 차이가 날까? 지구상에서는 관측하는데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3켈빈으로 관측했다는 소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했다는 소리예요. 여하튼 2.7 켈빈이 요즘의 대세예요. 그럼 선생님 3켈빈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건가요? 그래도 맞아. 근데 요즘에는 2.7 켈빈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켈빈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더니, 색깔로 나타냈더니 어때요? 고르게 2.7 켈빈으로 와요? 아니면은 모든 지역에서 불균이래요? 불균이라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곳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에 온도가 어때? 불균이래요.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 3켈빈이고 여기는 10켈빈이고 막 그 정도예요? 아니야. 여기는 2.7 켈빈, 2.7001, 얘는 2.69999 이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더라. 이 말은 뭘까? 우주 전체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다 불균일하다는 소리는 우주의 구성 물질이 어떻다는 소리야? 그렇지. 우주 구성 밀도가 아주 작게 불균이라더라. 언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왔으니까? 38만 년. 빅뱅 터진 후 38만 년 이후에 우주 구성 밀도를 봤더니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더래. 밀도가. 이 불균일한 밀도가 차후에 뭐가 될까? 그렇지. 중력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별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기억,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더라. 아주 미세하게.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성됐다? 아니죠. 38만 년이라고 했어요. 38만 년은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뭘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프리퀄이야? 뭐가 만들어질 거다. 이 미세한 차이가 별이 만들어지는 단서가 돼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건너뛴 것 같이 보였었는데 왜 다시 되돌아왔을까? 아까 번 문제가 중요해서 그래요. 요 그래프는 허블의 법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 기울기는 뭘 뜻했지? 허블 상수. 즉 H. 그런데 허블이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허블 상수의 약수, 즉 H분의 1이 뭐가 나온다는 걸 학자들이 알아냈어. 우주의 나이가 나타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허블 상수의 역수,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가 뭘 나타내는 거야? 우주 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뭘 나타내는 거야? A와 B
둘 중에서 기울기가 누가 커요? 기울기는 A가 커. 그럼 역수는 누가 더 클까? 역수는 B가 더 커. 그렇죠? H분의 1은 기울기 H는 A가 큰데 역수 H분의 1은 B가 더 커. 이 말은 우주의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 얘 기준으로 했을 때랑 우주의 나이가 다르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누구 기준으로 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더 길게 측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역수. B가 더 우주의 나이가 길게 측정이 된다는 소리야. 적어줄게요. A와 B 기준으로 각각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 B 기준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 값이 A 기준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 값보다 크다 작다? 크다. 즉 B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더 길게 나오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